매일 아들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10살, 7살 아들들의 엄마이자 일중독에 빠져 사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제 삶은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요. 아들 둘이 워낙 혈기왕성하여 치워놓으면 또 어질고 치워놓으면 또 어질고를 반복합니다. 활발한 아들 둘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체력을 가졌거든요. 애들 케어하다 보면 제 체력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케어가 많이 부족해졌죠. 와이셔츠 단추도 떨어져 있는 경우며 식사를 소홀히 준비해주게 되었어요. 남편 회사에 경력 직사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옛 애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은 수진 씨를 보고 예세인인 걸 알아차렸지만 회사이기도 하니 모른 채 했어요. 수진 씨도 남편의 의중을 알아채고 모른 척 했죠. 수진 씨 환영회식이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은 원래 매운 고추를 좋아했는데 다 떨어진 걸 보고 수진 씨가 매운 고추를 추가 주문해 남편의 앞 빈 접시에 뒀죠. 수진 씨. 우리 본부장님이 매운 고추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접시에 매운 고추가 다 떨어졌길래요. 수진 씨 눈썰미가 좋으시구나.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파해졌고 남편을 집으로 가고자 택시를 타는데 수진 씨가 같은 방향이라며 따라탔어요. 민준 씨,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간단히 한 잔 더 하자. 그래. 수진 씨 어떻게 살았는지도 궁금하네. 나도 집에 일찍 가야 하니 간단하게 한 잔만 더 하자. 하고 작은 호프집으로 갔죠. 수진 씨는 이혼을 한 상황이었고 남편은 집 얘기는 그만하고 수진 씨가 떠난 이후 힘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죠.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하숙집도 변두리로 옮겼는데 하숙집 딸인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얘기했죠. 그리고는 서로 만났던 때의 회상을 했죠. 남편과 수진 씨는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두 사람 모두 여행을 좋아해 여행 사진을 자주 공유했고 그 덕분에 빠르게 가까워졌죠. 어느 날 남편은 수진에게 같이 사진 찍으러 가자며 가까운 산을 추천했고 두 사람은 주말에 함께 등산을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죠. 산 정상에서 남편은 수진 씨에게 장난스럽게 우리 다음에는 해외로 가서 사진 찍을까? 라고 말하며 둘이 더 많은 여행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어요. 수진 씨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남편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수진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로 준비했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수진 씨가 항상 가고 싶어 했던 테마파크 입장권도 준비해 두었죠. 수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저녁 식사 후 남편이 준비한 또 다른 깜짝 이벤트가 이어졌어요. 잠깐만 기다려. 선물이 하나 더 있어. 라며 수진에게 입장권을 건넸을 때 그녀는 깜짝 놀라며 감동했었죠. 두 사람은 그날 테마파크에서 늦은 밤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추억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남편이 졸업을 앞두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한국에 남아 취업을 해야 했고 남편은 유학 후에도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예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서로의 기대가 달랐죠. 남편은 우리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며 이별을 제안했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빌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고 이후로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죠. 잠시 추억에 잠겼던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더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오빠가 사업을 다 말아먹어서 엄마 재산도 다 없어졌나 봐. 엄마 건강도 안 좋아져서 모셔와야 할 것 같아. 오빠는 몇 년 전부터 작은 외식업 사업을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처음엔 오빠의 결정을 응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계속 확장 계획을 세우며 대출을 받고 사업 규모를 키우려 했어요. 사용자와 남편은 처음엔 가만히 지켜봤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저는 오빠에게 사업을 접고 손실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했었죠. 그러나 오빠는 그때마다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하며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큰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냈고 오빠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섰어요. 엄마는 오빠가 계속 돈을 필요로 하자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오빠를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바닥이 나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오빠가 시도한 사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엄마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죠. 엄마는 당장 살 곳이 없어졌고 건강 상태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스트레스와 나이가 겹쳐 엄마는 심장 관련 질환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었죠.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저의 간절한 부탁과 엄마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들은 후 결국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엄마가 이사 오신 날 남편은 말없이 엄마를 돕고 짐을 옮기며 장모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소고기국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아침상에 소고기국을 차렸어요. 뭐야? 나 소고기국 못 먹는 건 몰라. 근데 왜 이걸? 여보, 미안해. 엄마가 소고기국을 너무 드시고 싶다 해서. 김서방 미안하네. 내가 눈치도 없이 그만. 알고 보니 오늘은 남편이 생일이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니 수진 씨가 미역국을 싸서 왔어요. 선물도 사왔죠. 남편은 엄청 행복해했죠. 저도 남편 생일인 게 미안해서 야식을 싸서 회사에 갖다 주러 갔죠. 갔더니 수진 씨랑 둘이서 있었죠.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회사 직원이야. 같이 야근하고 있었고 모르는 걸 물어보길래 가르쳐 주는 게 의심할 만한 내용이야.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뭘 의심하는 거야?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한눈 팔 시간이 어딨어? 라며 강하게 부인했죠. 안심이 되었어요. 하루는 남편 회사의 의뢰자가 디자이너와 함께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남편과 수진 씨 둘이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의뢰자와의 미팅을 마친 둘은 간단히 식사를 한 후 숙소로 들어가려는데 방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원래 남편 혼자 출장 계획이었는데 의뢰자가 급히 디자이너인 수진 씨를 초청해서였죠. 급히 방을 더 알아보려 하니 방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수진 씨에게 방을 양보하고 본인은 근교에 나가서 방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냥 나랑 같이 방 쓰자. 하룻밤인데 뭘 어때?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방에서 나오는데 남편의 회사 인부들이 남편과 수진 씨가 한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사실이 회사에 퍼지면서 둘이 애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수진 씨를 마음에 들어했던 한 남사원이 회사 게시판에 글을 썼고 소문은 일파만파 커졌죠. 회사 윗선에서도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래처들까지 소문이 돌아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생겼으니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안일을 하다가 남편 서재의 짐을 정리 중이었어요. 구석에 있는 상자를 정리 중에 남편과 수진 씨의 옛 사진이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 퇴근 후 사진을 보여줬죠. 남편은 깜짝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왜 얘기 안 했어? 저번에 회사 갔을 때 봤던 여자잖아. 미안해, 여보. 근데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봐.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고, 게시판에 남편의 징계 소식을 보게 되었어요. 옆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남편과 수진 씨가 불륜관계라는 내용들이었어요. 매일매일 옥상에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출장 갈 때마다 둘이서 한방 쓴다는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 수진 씨를 찾아갔어요. 가만히 있는 남자를 꼬셔서 회사에 징계받게 만들어요?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매일 야근하면서 피곤해 지친 민준 씨를 볼 때면 집에 있는 와이프는 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당신이랑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는 이 사진은 뭔가요? 이래도 발뺌할까요? 출장 가서 한방도 썼다면서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이성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절대 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수진 씨 얼굴에 물을 뿌리자 남편이 등장해. 이게 무슨 짓이야? 교양 없이. 뭐? 교양 남편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 씨는 가버렸고 저는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당신은 맨날 애들 거기다가 장모님까지 모셔왔잖아. 그게 바람을 필 수 있는 근거가 돼? 아니, 내 입장도 이해해달란 말이야. 너무 뻔뻔한 남편의 태도는 저에게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은 차분하게 앉아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젠 그만하자. 남편은 처음엔 당신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했어요. 아니, 이번엔 진심이야.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수진 씨 문제도, 엄마 문제도, 애들 문제도, 모든 게 너무 버겁고, 이제는 서로를 더 상처내는 일만 남았잖아. 남편은 그제야 당신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은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내가 너와 애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도 알아. 하지만 이혼이라니. 남편은 차마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남편은 처음엔 현실을 부정하며 예전처럼 생활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남편의 작은 노력이나 변명은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어느 날 남편은 고작 와이셔츠 단추를 스스로 꿰매면서 이 정도면 너랑 다시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씁쓸할 뿐입니다.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남편 몰래 상담을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과 아이들 양육권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죠. 변호사는 저에게 아이들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얼마나 가정에 소홀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집안일이나 아이들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을 기록해 두었던 일기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었고, 이는 큰 도움이 됐어요. 남편의 일 중독과 가정 내의 불성실한 태도는 결국 당신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이혼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 수진 씨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이후 회사 내에서 소문이 퍼져나가며 둘의 관계가 더욱 의심받게 되었죠. 결국 수진 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은 그녀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회사 내에서는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미 남편을 믿지 않았기에 이 사건은 이혼 결심에 더욱 힘을 실어줬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한 후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당신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 결국 체념한 듯 서류에 서명했어요. 미안해. 나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그렇게 이혼은 공식적으로 성립됩니다. 저는 두 아들의 양육권을 확보했고 남편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는 조건에 동의했죠. 이혼 후 처음에는 삶이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차츰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두 아들을 돌보는 일은 여전히 벅찼지만 남편과의 갈등 없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았고 차츰 여유를 되찾으며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남편과는 아이들 문제로 간혹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전의 감정적인 갈등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부모로서만 소통하는 관계가 됐어요. 수진 씨와의 소문은 차츰 잊혀졌고 남편도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견디며 새로운 길을 찾는 중입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통해 삶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잃었던 삶의 균형을 다시 찾게 되었고 두 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